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정말 남자의 기계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요새는 애들이 조숙해서 네. 뭐 중학교 때부터 어른 다 됩니다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그때는 어떤 꿈을 갖고 계셨습니까? 그때 꿈보다는요, 예. 지금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게 학생 그 과외활동을 다 하잖아요. 예.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도 과외활동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보이스카우트, 걸스카우트 활동이 한참 한국에 예. 그때 좀 유행한달까 활발히 할 때인데 예. 그걸 들어가고 싶은데 그건 유니폼을 사라 뭐를 사라. 그래서 또 하나 알아보니까 적십자 활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거기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5년 이상을 그러셨군요. 적십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받았던 영향이 예. 어떻게 보면은 봉사활동에 꾸준히 지금도 제가 미국 적십사사 봉사 자문위원으로서 그러시군요. 20년 이상을 활동하고 예. 있거든요. 바로 그런 꿈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보이스카우트 참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. 네네. 그죠? 그 유니폼 자체가 네네. 좀 입어보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또 안 시켜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알아본 게 적십자를 예. 했어요. 네. 근데 그때 적십자가 또 왜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가면 여학생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. 미팅하면은 여학생들하고 그렇죠. 스스럼 없이 만날 수가 네네. 있었고 이게 참 죄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참 모든 게 달라졌지만 저희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여학생하고 저 스스럼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교회, 네. 적십자사 네. 네. 이런 데였었어요. 맞죠? 그런데 저는 그때 유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셨는가 안 다니셨는가 몰라도 그런 기회는 저는 못 가졌어요. 예. 교회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건 내 일이 아니다. 친구들이 아마 한두 번은 분명히 가자고 했을 건데요. 그때는 그렇게 그 천연 교회를 가봤던 기억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예. 거의 없었던 그런 기억이.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적십자사의 박애정신도 네. 결국 기독교의 그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뭐 교회를 그때는 안 가셨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박애정신의 많은 가르침을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요 미국 와서 활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엉뚱하니 미국 적십자사 본부에 들어가서 네. 제가 일했던 적이 있어요. 그때 미국 보이스카우트에서 무슨 질문을 나한테 하냐면은 양 선생은 미국 사람들 질문이에요. 네. 어머니가 보이스카우트로 잘 키우셨겠다고. 그래서 나는 보이스카우트는 전혀 오히려 들어가고 싶었는데 유니폼 살라 귀찮아서 안 했는데 내가 미국 가서는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해서 미국 보이스카우트 간사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프로페셔널 스텝으로 일하게 됐다고 첫날 이야기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. 그러죠. 자, 그러시면은 그때는 그 적십자사 활동, 그 적십자반이라고 그랬죠, 우리가요. 네네.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봉사활동. 청소년 적십자사 네. 그때는 네. 봉사활동. 여기다 또 빠지지 네, 빠지, 않습니까? 네. 그거 그러셨는데. 그 밖에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.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떤 장래 희망 가져야 되겠다. 뭐 그런 건 어떤 것이었어요? 그때는요 뚜렷하게 한 가지 정치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쭉 네. 크면서까지. 네. 정치의 뜻을 두셨군요. 네. 그래서 집에서는 심지어는 그러지만 부모님들은 큰아들이고 하니까 의대나 가서 편하게 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좀 갈등이 있을 정도로 그 청소년 때는 뭐 청소년 때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. 네,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. 근데 뭐 정치를 하셔서도 잘 어울렸을 것 같고 의사가 되셔서도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앉아 계신 뭐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매신 모습을 연상해도 그럴듯하고요. 네? 또 뭐 당에서 이것도 또 어울리실 것 같고 또 뭐 교회에서 목회 활동하시는 것도 잘 어울리시고 잘 어울리십니다.
유 선생님이 좋게 보시니까 어울려 보이죠. 글쎄 뭐 일부러 좋게 볼 리는 없겠죠. 그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마 그 광주 일고 출신의 정치인들도 많고 또 일고 다니실 때 그런 선배들의 영향도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. 그건 있었던 그렇죠? 것 같습니다. 아마 거기서 네. 싹튼 거 아니겠어요? 네,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. 일제 시대부터 학생운동의 네. 발상지였고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도 뭐랄까 사회 참여를 하는 게 그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 생각이 네. 납니다. 그럼 대학은 어떻게 뭐 정치과로 진학하셨습니까? 법과를 다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갔네요 법과까지는. 거기는 갔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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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 뭐 삼성, 한일 군료 외교다 뭐 이제 그게 이제 터지기 시작한 때가 우리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데모에 앞장고 그러다 보니까 뭐 4년 다녀야 될 학교를 한 8년 다니게 되고 운동권이십니까? 그러시면은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광주에서 다니시고 네네. 대학 진학하면서 서울로 가셨네요. 네네네. 그러면 그 아니 저 집이 다 옮겼죠. 이사 가셨어요? 아버지 사업을 또 옮기셔가지고요. 네.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좀 괜찮으셨나 봐요. 6남매 키우고 그 대학 사실 지방에서 그 힘들었거든요. 그런데 저는 지금 제 하나의 그 성격 형성이라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됐던 게 아버님께서 사업이 잘 되실 때도 있고 실패해가지고 그렇죠.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배웠고 그런 점이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떨쳐버리고 싶은 가난도 있었 또 한때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았던 부분도 있고 그게 저는 합쳐져서 오늘의 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, 목사님. 어쩌다 비 오는 날에 태어나는 하루살이는 비 오는 줄 알고 죽어간다고요. 네, 네.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은 정말 인생은 가난한 줄 알고 죽어가게 되는 거고 나서부터 부유하다 부유하게 죽는 사람들은 가난을 모르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니까 그게 다 재미없는 인생들이에요. 그래서 제 막둥이 지금은 한국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UCL에 졸업하고 한국 들어가서 그 녀석이 제가 걱정했던 게 하나 있어요. 예. 우연히 어떤 걱정이냐면 이 녀석은 태어났을 때부터 집이 부유하기만 하는데 가난을 모를 것 같은데 파업을 하셔가지고 얘가 경기 다니고 할 때는 오히려 고생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가정교사를 그러니까 지금 유선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회가 사람을 고루고루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새도 부모님들이 못해줘서 그런다면은 자기 크기 나름이니까 그게 다 소화를 시키고 그러나 또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처지는 거. 그 사람이 마음이 우선 옹졸해지고요. 지금 뭐 몇십 년이 흘렀지만은 제 마음 속에 있으면서 역시 뭘 부르짖을 때는 생활을 먼저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면서요. 거기까지는 웅변대를 나가고 했는데 철이 들면서 고2가 되면서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데 안 되겠다 해서 웅변대회를 그다음부터는 일치 안 나가. 네,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제 대학을 8년 만에 졸업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졸업하시고는 어떻게 정치인으로는 못 나가신 거 아닙니까? 졸업하고 네. 제가 이제 뭐 데모 경력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힘드셨겠죠. 네네. 취직이 어려워서 그때 궁리를 했던 게 서독 강부를 많이 갔어요. 네. 그래서 서독 강부라도 갈까 하고 그때는 노동청이었죠. 예. 노동청을 찾아갔는데 노동청 공보관이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 우리 지금 여기서 월간지를 만드는데 오히려 까지 말고 네. 이거 한 맡아서 해볼래. 네. 그런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월간지 한 권을 줘요. 너 이거 보고 평가를 좀 해오라고 사흘을 줄 테니까 그 평가를 해갔더니 너 당장 이 일을 하라고. 그래서 그 뭐랄까 노동 그런 관계 월간지를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몇 군데서 일을 하다가 미국을 향 왔죠. 네. 전화가 왔습니다. 네, 1번이군요. 여보세요? 네네. 안녕하셨습니까? 네네. 자, 선생님